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의 투자 성향 테스트에 나오는 공격형 전략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ETF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자산 배분 전략이 처음이시거나 백테스트를 아직 경험해보시지 않은 분들께서도 영상을 끝까지 보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투자 성향 테스트에서 수익률에 집중하는 고수익 투자를 선택하게 될 경우 공격형 1과 공격형 2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략인 공격형 1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환산 수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기본 투자 ETF는 3개입니다. 3개의 ETF는 미국 나스닥 QQQ, 신흥국 주식 VW, 그리고 원자재 PDBC가 투자 후보군입니다. 올해도와 같은 자산 배분 모델에서는 여러 다양한 자산군을 분산해서 투자하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공격형 전략의 경우 모멘텀 지표를 활용하여 매월 이 3개의 ETF 후보 중에서 하나의 ETF만 선택하여 투자하게 됩니다. 기본 규칙은 매월 말 이 3개의 ETF의 월말 가격 기준으로 과거 1369 12개월 기간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 중에서 평균 수익률이 제일 높은 한 개의 ETF에 100%로 투자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1369 12개월의 평균 수익률은 각 ETF의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 9개월 수익률과 12개월 수익률을 다 더하고 5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제일 높은 한 개의 ETF를 매월 말 선택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합니다. 만약 제일 높은 값을 가지는 ETF가 변경된다면 다음 달 초에 기존 투자 ETF를 팔고 선발된 ETF를 사는 방식으로 운용해 나가면 됩니다. 화면의 테이블을 보면 현재 3개 ETF 중에서 평균 수익률이 제일 높은 ETF는 QQQ입니다. 공격형 전략이기에 금이나 채권 등 방어적 성격이 높은 자산군은 공격자산 ETF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 카나리아 자산으로 S&P 500 지수를 대표하는 스파이 ETF를 설정하였습니다. 매월 말 리밸런싱 시점에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의 10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3개의 공격자산에서 투자할 ETF를 선택하지 않는 대신 방어자산 ETF에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서 카나리아란 재앙이나 위험을 예고해주는 조기 경보를 뜻하는 것으로 과거 광부들이 탄광의 산소 부족 감지를 위해 카나리아 새를 탄광에 데려간 것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그럼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어떤 방어자산에 투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어자산은 미국 종합채권 ETF인 에이주지 한 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채권을 후보군으로 정하고 거기에 모멘텀을 적용하여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동적 자산 배분 모델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보기 위해 ETF의 개수를 제한한 전략입니다. 채권은 상대적으로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고 일반적인 변동성도 낮아서 방어자산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백테스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부터 운용된 백테스트 결과 연복리 19.8%의 수익률과 18.5%의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미국 나스닥, 신흥국 주식, 그리고 원자재의 3분의 1씩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했다면 같은 기간 연복리 수익률은 10.5%였습니다. MDD가 마이너스 23.7%로 다소 높아 보이지만 단순하게 바이앤홀드로 투자할 경우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진 수치입니다. 적은 수의 다양하고 대표적인 투자 후보군을 적용하여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게 동적 자산 배분의 핵심 원리에 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나 백테스트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많은 투자 자산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군을 정해 모멘텀의 원리와 상관성에 대해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군을 다 가져가는 정적 전략 대비해서 수익률과 위험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통계적으로 확인하다 보면 동적 자산 배분의 이해가 좀 더 쉬워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형 전략을 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 바이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와 에너지, 그리고 경기소비재 산업과 미국 국채 및 원자재에 투자합니다. 전략의 핵심은 잘 나가는 산업을 선별 투자하여 이익을 축적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공격자산 후보 ETF군은 6개의 산업을 대표하는 주식 ETF 6개와 1개 미국 중기국채 ETF와 1개 원자재 ETF입니다. 이 8개의 공격자산 후보 ETF군에 대해 매월 말 기준 1369 12개월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 중에서 평균 수익률이 제일 높은 4개 ETF에 각 25%씩 투자해 나갑니다. 이 방법을 매월 말 반복하여 매월 투자할 자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위험 시그널이 나타나면 방어 자산인 채권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위험 시그널은 물가 연동체 ETF의 월말 종가가 11개월 이동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발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공격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방어 자산으로 전환하여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11개월 이동 평균은 해당 ETF의 11개월의 평균 주가입니다. 방어 자산 선택 시 미국 단기국채, 미국 중기국채와 미국 종합채로 구성된 방어자산 후보군 중에서 1369 12개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하나의 채권 ETF에 100% 투자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격형 전략은 좀 더 세분화된 전략으로 대표 산업군을 선별하여 투자할 기회를 가져갑니다. 또한 방어 자산도 첫 번째 전략보다 다양한 세 개의 ETF 중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투자 자산군이 더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백테스트 결과 연복리 19.4%의 수익률과 11.2%의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8개의 모든 공격 자산에 동일한 비중으로 같은 기간 투자했었다면 연복리 수익률은 11.7%였습니다. 8개 중 4개를 선택해서 투자해 나가는 방식의 수익률도 좋아지고 변동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직전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을 의미하는 MDD도 마이너스 21.9%에서 마이너스 8.9%까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QQQ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백테스트 기간이 1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비슷한 유형의 ETF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연금 관련 계좌에는 비슷한 적용이 어려운 것도 아쉽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노우볼의 성향 파악하기에 소개된 공격형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나 백테스트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략들입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나만의 특화된 아이디어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개드린 전략들의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백테스트가 잘 나온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서 투자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양한 자산을 적용해보고 자산 배분의 로직을 이해해간다면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도 백테스트를 통해 자신한테 맞는 전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